완전 가짜 뉴스예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네. 한간에 떠도는 수분을 네. 모아 왔습니다. 네네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예. 스마일 라식을 받으면 네. 노안이 더 빨리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 사실인가요? 그게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노안이라는 거는 눈 속에 있는 미세 근육의 조절력이 약해져서 원거리와 근거리의 초점 전환을 잘 못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절력이라는 거는 나이에 달려 있는 거지, 스마일을 하느냐 아니냐, 굴절 수술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조절력이 더 떨어지고 아니고는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근시가 있는 분들이 안경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안경을 쓰고 있으면 가까운 게 안 보일 때는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는 노안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안은 그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원거리를 잘 볼 수 있는 안경을 썼을 때 근거리를 볼 수 있느냐 아니냐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근시 안경을 쓸 때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노안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안경을 쓰는 근시인 사람들은 노안이 와도 안경을 쓰고 벗고를 통해서 내가 양쪽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안이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온 게 아니죠. 실제 노안이 늦게 오거나 빨리 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네. 후에 노안이 오면 네네. 그때 다시 받을 수 있는 수술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고식적인 노안 수술 방법은 아주 뭐 수십 년 된 방법이지만, 두 눈 중에 한 눈, 보통은 이제 주시하는 먼 곳을 보는 게 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주시하는 먼 곳을 잘 볼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비주시한 반대쪽 눈을 가까운 곳을 볼 수 있도록 근시를 만드는 겁니다. 근시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레스비욘드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방법이 있는데, 그건 라식과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근시 유도 방법이거든요. 비주시안을 프레스비욘드를 통해서 근시를 만드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고, 비바 렌즈를 이용해서 비주시안을 근시를 약간 만들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스마일을 했던 사람은 프레스비욘드를 한다든지, 예전에 ICL 수술을 했던 사람들은 비바 렌즈로 렌즈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고, 가장 궁극적인 최종적인 노안 교정 방법은 수정체 교체술이죠.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중초점 인공성체를 삽입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일 라식을 받으면 비문증이 생긴다, 맞는 말인가요? 비문증이 더 생기진 않아요. 대개 비문증은 40대나 50대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유리체 변화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눈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많이 커지기 때문에 대개는 비문증이 조기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고도근시일수록 그런데, 그래서 대개 20대나 30대에 저희가 스마일 수술이나 ICL을 하는 분들도 이미 비문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수술을 하면 비문증이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다, 오히려 좀 더 심하게, 더 진하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스마일 수술을 하게 되면 초기에 눈이 부셔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수술을 한 렌티큘을 박리한 조직이 초기에는 균일하지가 않고 약간의 요철이 있기 때문에 불빛이 퍼져 보이는 산란 현상 때문에 동일한 불빛을 봤을 때 눈이 조금 더 부시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문증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비문증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이런 양상은 일어날 수가 없고, 항상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 드리기를, 비문증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개수가 좀 달라질 수는 있고 위치가 변하면서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좋아졌다고 느끼겠죠.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그러다가 또 새로운 놈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비문증은 그냥 평생 친구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위로를 드리는데, 비문증 자체를 너무 심각한 질환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새로 발생한 비문증에 대해서는 한 번의 검증은 필요하지만, 원래 있던 비문증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는 수술하고 초기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수술이 뭐가 문제가 있거나 내 눈에 어떤 추가적인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놓으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식 수술을 받은 76%가 근시퇴행이 온다, 글을 봤는데, 그건 누가 조사를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이미 사실은 우리 PD님이 검사한 건 아니죠. 실제로 근데 환자분들이 그 수술하면 모든 사람들이 근시퇴행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10년 주기로 봤을 때, 시력교정 수술을 하고 10년 동안 경과를 관찰했을 때, 시력이 원래 자기 시력보다 떨어져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의 빈도는 대략적으로는 한 10% 언저리로 봐요. 10명 중에 9명은 그런 변화가
없이 계속 유지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10%도 모든 사람들이 수술을 또 고려할 정도로 심하게 퇴행된 건 아니고 아주 잘 보일 때보다는 약간 나빠진 것 같다는 사람들 포함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시 퇴행이 발생하는 리스크 팩터, 위험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근시 교정량이에요. 만약에 환자분이 1차 수술을 할 때 경도나 중등도의 근시가 있었다. 그러면 재발률은 사실 5% 이하입니다. 근데 고도 근시가 있었다. 6디옵터, 10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가 있었다면 10%가 약간 상회하는 비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러프하게 저는 근시 교정 1디옵터당 근시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2면 2%, 마이너스 10이면 10%, 러프하게는 이 정도의 인지를 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동일한 사람, 동일한 도수를 가진 사람을 라섹을 하느냐 스마일을 하느냐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재발률이 높은 건 수술 방법에 따른 차이는 라섹이 조금 더 높다는 거는 의사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섹을 하면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3개월 동안 오랫동안 쓰고 자외선 차단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모양이 변하지 않게 엑시머 레이저로 만들어진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안 쓰면 창상 치유 반응이라 그래서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왕성하게 운드 리모델링이 되면서 모양이 예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돌아가게 되면 근시가 재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섹이 가장 재발률은 높다. 고도 근시가 있거나 그런 분들을 라섹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근시 재발률이 높을 수 있는데 라섹까지 해서 재발의 가능성을 더 높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고도 근시일수록 렌즈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일을 하거나 스마일 프로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스토리가 맞을 거고 70몇 프로가 재발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 요새 가짜 뉴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완전 가짜 뉴스예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비슷한 내용으로 수술해도 5년 이내에 시력이 떨어진다. 그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시력이라는 게 항상 동일하진 않거든요. 저희가 뭐 좀 우스갯소리로 기분만 좀 나빠도 시력이 좀 나빠진 것 같고 몸이 피곤해도 그럴 수가 있고 건조증이 심해도 시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환자분들은 항상 자기가 제일 잘 봤을 때 그때를 리마인드를 하고 그때 비하면 지금이 좀 나쁘다고 느끼는데 되게 그때가 수술 직후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막 좋아졌을 때.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기가 눈이 되게 나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피크를 치는 거죠. 그랬는데 그 뒤에 뭐 조금 눈이 건조해지거나 또 다른 컨디션이 안 좋거나 시력이 좀 기복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비하면 내가 좀 눈이 나빠졌나 이제 이런 의심들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굴절 이상에 의한 근시퇴행에 의한 시력 저하는 아니고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눈의 컨디션에 따른 일시적인 시력 저하라고 보실 수가 있죠. 절대로 시력이 이렇게 쉽게 나빠지는 그런 수술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스마일 라식을 받으면 네. 내피 세포가 감소한다. 맞는 말인가요? 그것도 잘못된 얘기죠. 스마일 라식과 내피 세포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각막에는 각막 외피, 상피라고 얘기하는데 껍질 세포가 있고 중간에 이제 스트로마라 그래서 실질, 콜라겐 섬유로 만들어진 실질 조직이 있고 내피 세포는 각막의 가장 안쪽, 저 안쪽 전방에 표면을 감싸고 있는 내피 세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는 각막 실질이에요. 실질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레이저를 할 때 각막 내피세포에 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고 수술 관리할 때도 전혀 이상이 없고 오히려 각막 내피세포가 손상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렌즈를 오래 끼는 거예요. 컨택트 렌즈를 오래 끼면 각막이 저산소증에 빠지면서 각막에 내피세포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눈도 예를 들면 아토피가 있거나 눈이 가려워서 지속적으로 눈을 자꾸 비비는 분들이 있거든요. 눈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눈을 누르거나 비비거나 그러면 내피세포가 오히려 손상을 받을 수 있지 스마일 수술을 하는 걸로 인해서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을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디서 그렇게 이상한 얘기들만 다 모아서 왔어요? 팀장님이 뭐하죠? 팀장님이 늘 받는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SNS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특정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막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보는 건 좋은데 거기에 나와 있는 너무 옳지 않은 얘기들에 대해서 너무 꽂혀 있는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해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하는 건 좋지만 잘못된 얘기에 거기에 이제 현혹돼 가지고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면 정말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럼 의사도 힘들고 환자분도 힘들고 하니까 의사가 아니라고 하면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